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잇몸 출혈과 시린 증상.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다간 자칫 소중한 치아를 영영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복 중 하나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치아 건강.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요, 다양한 치주 질환 중에서도 특히 한국 중년의 상당수가 경험한다는 치주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치주병입니다. 저도 이 질환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막상 이게 어떤 질환이냐고 저한테 물으면 뭐 그냥 잇몸 시리고 이가 조금 아픈 거? 요 정도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이 치주병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김문정 아나운서는 아직 젊어서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30대, 40대를 넘어서면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며 시린 증상이 심해지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됩니다. 가벼운 잇몸 출혈이나 시린 증상은 칫솔질을 잘 하면서 구강 관리에 신경 쓰면 별다른 문제 없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잇몸이 지속적으로 붓고 피가 나며 입냄새가 심하거나 간혹 고름이 치아 근처 잇몸에서 흘러나오고 통증이 있으면 치주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치주병은 세균 덩어리인 치태 및 치석 등에 발생되는 치아 주위 잇몸의 염증성 질환으로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치주 조직인 잇몸 및 잇몸뼈가 서서히 파괴되어 이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치아가 빠져버리는 병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중년 상당수가 치주병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한국인 10대 만성질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꼭 중년이 아니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볍게나마 경험해본 증상일 텐데 사실 치주병이 만성질환에 속한다는 건 잘 몰랐거든요. 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1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치주병일 것 같은데요. 네, 놀랍게도 치주병 맞습니다. 네. 한국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외래 다빈도 질환 통계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환자 수와 요양급여비 총액에 있어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급성기관지염 등 상위에 분포한 질환 대부분이 감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주병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인 겁니다. 또한 치주질환은 감기와 다르게 한 번 걸리게 되면 질환의 특성상 고혈압이나 당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인의 만성질환 1위 치주병. 그렇다면 이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생기고 또 병의 진행 과정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잇몸은 겉에서 보이는 살과 속에 있는 잇몸뼈, 그리고 치아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치주인대를 비롯한 치주 부착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즉 치아 주변 살이 만나는 지점에 세균이 자라게 되고 그 결과 잇몸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이 주머니 모양으로 세균이 자라기 쉬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를 치주낭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가 되면 주변의 잇몸뼈가 상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리고 이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치주병을 일찍 알고 치료를 한다면 치아 손상은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잇몸 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잇몸 통증 등을 오래 방치하여 치주병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엔 진료 자체도 어렵고 치료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잇몸뼈 파괴가 심하면 결국에는 치아를 뽑아야만 하는데요. 이런 경우 임플란트 시술 또한 어렵게 되고 이를 위해 잇몸뼈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부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번 없어진 잇몸뼈는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으로 미뤄봐도 유독 치과는 왠지 더 무섭고 다른 병원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또 제때 찾아가기가 참 힘들거든요. 물론 다양하겠지만 대체로 치주병 환자들이 어떤 단계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나요? 네, 김문정 아나운서처럼 치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혹은 괜찮겠지라는 안이함으로 병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치과를 찾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상황이 정말 심각했던 환자 사례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이는 환자분은 별다른 통증 없이 지내시다가
잇몸이 자주 붓고 시리다는 증상을 많이 가지고 저희 치과에 내원하신 분인데요. 저희가 치과 엑스레이를 찍고 구강 내 소견을 검사한 결과 다수의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 분이십니다. 환자분의 상실감도 크겠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한 경우에는 치과 진료 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일찍 올수록 치료는 빨리 비교적 쉽게 끝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느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 치주병도 빠른 치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잘 아셨죠? 그럼 계속해서 퀴즈를 통해 치주병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죠. 건강상식 능력고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본인의 이가 아닌 임플란트에서도 치주병처럼 염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제가 자신 있게 풀겠습니다. 답은 염증이 생긴다입니다. 이 임플란트를 했어도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선생님?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만약 내내 불편했던 이가 갑자기 편해진다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은 초반에는 그래도 병원에서 얘기한 대로 잘 지키다가 금세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 마음껏 씹고 뜯고 즐기고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충추가 생기지 않고 아주 잘 씹히기 때문에 자칫 유지 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치주병과 마찬가지로 세균이 1차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를 잘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과 같은 경우에 일반 치주병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치조골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임플란트를 했다고 능사가 아니라 본래 치아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유전적으로 잇몸이 나쁜 경우 아무 이유 없이도 잇몸병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면 잇몸병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있다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잇몸병이 더 빨리 진행될 수는 있어도 아무 이유 없이 잇몸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구강위생 관리가 부족하거나 치아 배열이 불량하거나 하는 등 여러 이유들이 있어야 잇몸병이 진행됩니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그럼 잇몸병은 유전이나 가족력 같은 요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역시 토닥 MC다운 좋은 질문입니다. 유전이나 가족력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참 좋겠죠. 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치주병이 발생해 심한 치조골 소실을 야기하는 급진적인 치주병이 있는데요. 이 질환은 가족력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 치주염은 그 진행 속도가 빠르고 또 심해서 젊은 나이에 치아를 빼게 되어 일찍부터 틀리거나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질환 소견을 보이는 분들은 자녀들이 이른 나이 때부터 치과 검진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급진적인 치주염, 가족력이 있다면 아이들 이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줘야겠네요. 다음 준비된 문제가 또 있을까요, 선생님? 네, 두 문제로 끝내긴 아쉽잖아요. 네. 마지막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치주병과 전신질환은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이가 조금 아프다고 전신 질환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나요?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치주병과 전신질환은 관련이 있습니다. 치주병이 심해질수록 더 많은 세균이 자랄 수 있게 되는데 그중 독성이 강한 일부 세균들이 잇몸 속으로 침투하고 조직 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균에서 유래한 독성 물질이나 염증 유발 인자는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이동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최근에 여러 연구에 의하면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 대표적인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류마티스성 관절염, 당뇨, 골다공증, 발기장애 등 다양한 생활습관병들이 모두 치주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염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이 치주 질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피부에 와 닿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퀴즈를 통해서 알찬 정보들 많이 얻었는데요. 본인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건 스스로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칫솔질을 할 때 칫솔에 피가 묻어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 인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잇몸 치료는 가장 대표적인 치주 질환의 증상이지만 침에 섞여 나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잇몸이 빨갛게 변하거나 부어오른 경우도 치주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이 사이가 벌어져서 음식물이 자주 끼고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길게 보이는 경우는 이미 치조골이 파괴돼 잇몸이 따라 내려간 경우입니다. 치주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입에서 구취가 나고 치석이나 치태가 많이 보이는 경우에도 주의를 요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흡연은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치주병 발생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치주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속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필수일 텐데요. 이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물론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연 1회 한해 스케일링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 적용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국민에게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에서 나를 위해 주는 고마운 혜택이라 생각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치아가 삐뚤거나 입술질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치주병 치료를 받고 정기검진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스케일링과 함께 올바른 칫솔질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를 어떻게 닦는 게 좋을까요? 식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입속 세균은 어느 정도 번식되기 마련입니다. 간혹 어떤 환자분들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양치질도 하지 않는데 이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듯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적합합니다. 그리고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를 닦는다는 생각보다는 치아와 잇몸 경계부를 닦는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울러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으셔야 하는데요. 치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치실 및 치간 칫솔 등 적절한 기구를 추천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칫솔질이 이를 닦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잇몸과 치아 사이, 또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구를 보통 많이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치간 칫솔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치주 질환으로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긴 환자들, 또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치간 세정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양치질을 할 때 혀를 닦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혀는 구조상 다양한 세균과 치태가 머무를 수 있고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치주병이 발생된 후 치료한 것보다는 미리 치주병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며 보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서 충분히 치주병의 예방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 치주병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데요. 치주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로 행복한 100세 장수시대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바른 구강 관리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하시죠.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안녕.